도덕의 최고 원칙은 무엇인가? 도덕이 의무감에서 행동하는 것이라면 의무의 필수 조건을 밝히는 일이 남는다. 칸트에게 이를 파악하는 것은 곧 도덕의 최고 원칙을 파악하는 것이다. 도덕의 최고 원칙은 과연 무엇인가? 칸트가 추구하는 목표도 바로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다. 칸트는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인 도덕, 자유, 이성이다. 칸트는 이 세 가지 용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반대어들의 유사점을 발견한다면 칸트의 도덕 철학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본다. 따라서 아래 몇 가지 대조되는 용어를 살펴보자면 첫 번째, 도덕은 의무와 끌림입니다. 의무와 끌림의 차이는 앞에서 말한 신중한 가게 주인의 예로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이에게 빵 가게 주인이 정상적인 가격으로 빵을 팔 것인지 아니면 바가지를 씌워 팔 것인지의 예에서 보았다. 단지 의무 등 기만이 어떤 행동에 도덕적 가치를 부여한다. 두 번째, 자율과 타율이다. 칸트는 내 의지가 자율적으로 결정될 때만이 나는 자유롭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흔히 자유를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 욕구를 방해받지 않고 추구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칸트는 이러한 주장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한다. 애초에 그러한 욕구를 직접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 욕구를 추구한다고 해서 어떻게 자유롭다고 할 수 있겠는가? 칸트는 자율과 타율을 대조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한다. 내 의지가 타율적으로 결정된다는 말은 내 외부에서 결정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때 어려운 질문이 하나 생긴다. 자유가 내 욕구와 끌림을 따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외부 영향으로 결정되는 욕구나 끌림에서 나오지 않던가? 그 답은 명확치 않다. 칸트가 관찰하기로는 자연의 모든 것은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자연스러운 필요 법칙, 물리 법칙, 인과 법칙 등 여기에는 우리도 포함된다. 우리도 어쨌거나 자연의 존재니까 인간이라고 자연 법칙에서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롭게 행동하는 능력이 있다면 물리 법칙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따라 행동할 수도 있을 것이다. 칸트의 답은 이성이다. 우리는 감각이 전달하는 쾌락과 고통에 지배되는 감각적 존재일 뿐 아니라 이성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존재다. 만약 이성이 우리 의지를 결정한다면 그 의지는 자연이나 끌림의 명령에 구애받지 않는 선택의 힘이 될 수 있다. 물론 인간에게 이성적 능력이 있다고 말한 철학자는 그전에도 있었다. 그러나 이성에 대한 칸트의 생각은 자유와 도덕에 대한 생각만큼이나 무척 까다롭다. 토마스 홉스는 이성을 욕구를 찾는 정찰병이라 불렀고 데이비드 휴먼은 열정의 노예라고 불렀다. 공리주의자들은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보았지만 이때의 이성은 도구로서의 이성이다. 칸트는 이성이 이런 부차적 역할을 할 뿐이라는 생각을 거부한다. 그에게 이성은 한낱 열정의 노예가 아니다. 칸트는 만약 모든 이성이 그러하다면 우리는 본능에 따를 때 더 잘 살 거라고 말한다. 칸트는 도덕과 관련된 실천 이성을 도구로 여기지 않고 어떤 경험적 목적에도 상관없이 선언적으로 정해지는 순수 실천 이성으로 여긴다. 나는 칸트의 도덕의 최고 원칙을 읽고 AI에게 반론을 요구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반론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궁금했다. AI가 답을 보내왔다. 칸트의 도덕 철학, 특히 그의 도덕의 최고 원칙에 대한 논의는 매우 깊고 복잡합니다. 칸트는 도덕을 의무와 이성에 기반한 자율적인 선택으로 이해하며 이는 그의 윤리학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첫째, 이성의 역할에 대한 의문으로 칸트는 이성을 도덕적 판단의 근본으로 보지만 이성이 항상 도덕적 결정을 내리는데 충분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 사회적 맥락, 문화적 배경 등이 도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성만으로는 이러한 복잡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둘째, 자율성과 타율의 경계입니다. 칸트는 자율성을 강조하지만 실제로 인간의 의지는 외부 환경과 사회적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자율적이라는 개념이 실제로 얼마나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회적 규범과 기대에 의해 제한받는지를 질문할 수 있습니다. 셋째, 도덕적 의무의 보편성입니다.
칸트는 도덕적 의무가 보편적이고 절대적이라고 주장하지만 다양한 문화와 사회에서 도덕적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주장은 도전받습니다. 특정 상황이나 문화적 맥락에서 도덕적 의무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칸트의 보편적 도덕 원칙이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넷째, 감정의 역할입니다. 칸트는 도덕적 행동이 이성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감정이나 동정심이 도덕적 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많은 윤리학자들은 도덕적 행동이 단순히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 요소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섯째, 실천 이성의 한계입니다. 칸트는 실천 이성을 통해 도덕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보지만 실천 이성이 항상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성적 판단이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으며 이는 도덕적 결정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러한 반론들은 칸트의 도덕 철학이 가진 강점과 한계를 드러내며 도덕적 판단과 행동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이해를 요구합니다. 여러분은 칸트의 도덕적 철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